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제 내카 연구와 보험급여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했고, 이제 신의료기술 평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앞서 이규덕 위원님 발표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제도 흐름상으로 봐서는 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순서를 바꿨으면 좋았을 것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일단 신의료기술 평가가 이제 보험급여 결정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좀 보고, 실제로 이제 급여 결정이 되거나 비급여 결정된 신의료기술 사례를 좀 소개를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좀 제도 변화에 의해서 이제 신의료기술 평가 단계에서 연구 단계 기술로 이제 분류가 돼서 바로 급여 결정이나 어떤 임상 그 도입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한 급여 결정 제도에 대한 거 간단히 말씀드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우리 네카 자체가 그 크게 이제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는 EBH 연구 파트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HTA 이제 의료기술 평가인데 지금 현재는 신의료기술 평가로 이제 상당히 그 폭이 좀 좁은 그 상태로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신의료기술 평가가 하나의 사업으로서 별도의 파트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제도 운영 차원에서 보면은 국가 제도를 이제 그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긴 하지만은 내용상으로는 그 안에 이 평가를 위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연구로서 볼 수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제도에 대한 그 연구 및 제도 운영 지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바로 그 보험급여를 결정한다든지 임상 도입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것을 이제 근거 자료를 마련해 주는 그런 역할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이제 의료법이 개정되고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한 규칙이 제정되는 2006년, 7년 그 사이에 이제 이것이 마련이 된 것이고요. 지금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 자체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이제 의료기술 도입 그 절차라든지 전체 의료 체계에 이제 상당한 변화를 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보험자 시각에서 이제 동시에 검토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검토를 전문가, 그러니까 주로 학회가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전문가 의견 중심으로 결정을 하고 검토를 하고 바로 급여 적정성을 검토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를 거쳤었는데 이제 이 제도 자체가 도입되면서 의료법에 의해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그 다음 단계 요양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요거는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도 변화 단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그 이전에 이제 그 의견, 전문가들이 어떤 그 오피니언 중심으로 이제 결정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다면은 이제는 체계적인 문헌고찰과 같은 어떤 연구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걸로 제도화했다. 이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의료기술 평가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일단 그 평가 신청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의 연구 과제로 생각한다면은 수동적으로 이제 신청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연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신청자 자격 제한이 없고 그다음에 온라인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신청 절차를 거친 다음에 실제 그 들어온 것이 보험 등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단계가 있겠죠. 그래서 예스면은 이건 바로 시장에 도입되지만은 노일 경우에는 바로 신의료기술 평가 단계로 넘어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체계적 문헌고찰 중심의 어떤 그 연구 프로세스를 거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임상 전문가들의 어떤 여러 가지 리뷰 과정을 거쳐서 위원회 최종 심의를 받는 절차를 거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는 이제 그 식약처에서 먼저 그 관련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가 나온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한 의료기술 적용 단계의 어떤 평가 과정, 그것을 이제 네카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복지부에 보고가 되면은 거기에서 이거에 대한 이제 고시가 나오게 되고 그거에 근거해서 심평원에서 이제 급여 결정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이 의료법 제53조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데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은 평가 대상이냐 아니냐를 먼저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존 기술, 아까 이제 앞서 이기덕 의원님께서 이제 모디파이된 그 기존 의료 기술에 가까운 거냐 아니냐 이제 이걸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는 바로 이제 급여 비급여 이제 의료 행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이 돼서 보니까 너무 지금 그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조기 기술이다.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평가 대상 결정이 돼서 평가가 그 프로세스 다음에
실제로 신의료 기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연구단계 의료 기술로 이제 분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료 기술 된 다음에는 요양급여 결정이 신청되고 거기에서 급여냐 비급여냐 결정되는 이런 과정이 들어간다 하겠습니다. 그 신의료 기술 평가 이후에 이제 급여 결정 과정은 사실 앞서 발표에서 말씀 다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1, 2, 3단계 안전성, 유효성 확인이라든지 그 신청하게 된 유형 분류, 그 다음에 경제성 평가, 이걸 거쳐서 급여 적정성 평가 단계까지 거친 과정에서 급여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2007년에 처음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가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작년 말까지 한번 통계를 전체 종합을 해보니까 총 1682건의 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평가 대상이 제외된 걸로, 그러니까 기존 기술이나 조기 기술, 아니면은 신청자가 뭐 어떤 이유론가 취하를 한 경우, 이런 것까지 합쳐서 한 반 정도, 약간 넘는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평가 대상으로 결정됐었는데 79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그 35%, 전체의 35%라고 할 수 있는 586건이 신의료 기술로 인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의료 기술로서의 어떤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연구단계 의료 기술이 이제 한 150건 정도 있었다 하는데, 이거에 대한 것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숙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보험급여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간단히 살펴보니까 실제 그 올 연초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신의료 기술 그 평가를 통과한 그 기술 중에 67건이 급여되는 어떤 그 항목으로 됐고, 그 다음에 그 기혈 26건이 있었고, 비급여로 된 것도 227건이 있었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최근에 선별급여 제도가 되면서 이제 선별급여로 6건, 조건부, 뭐 타비 같은 어떤 그 심혈관 질환의 이런 유형은 조건부, 선별급여, 뭐 이런 식으로 급여 결정 그 결과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금까지 급여로 결정된 신의료기술 평가 그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변실금의 천수 신경 조절술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이 2012년 7월 27일 날 신청이 되었는데 2013년 1월 25일,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평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의료 기술로 인정을 받았고, 그것이 이제 4월에 복지부의 어떤 고시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심평원에서 이제 급여 대상 기술로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기술은 이제 변실금 환자 중에서 해부학적인 손상이 있거나 뭐 신경, 인성, 실금이나 다른 뇌과적 치료에 실패한 환자 대상으로 해서 어떤 경피적 천수 신경 자극, 뭐 자극기 삽입해가지고 어떤 그 항문 관략근의 수축을 유도하는 시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유사 의료 행위로 이제 이러한 것이 실제 이제 그 보험 급여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새로운 어떤 것으로 인정받아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게 중재 시술, 그러니까 피코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비교 시술로는 약물 치료라든지 뭐 이런 몇 가지가 있었고, 결과에 대해서 안전성, 유해성에 대한 평가를 쭉 했는데, 이게 주로 이제 그 SR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됐죠. 전체 검색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243편이 검색이 됐고, 여러 가지 그 제외 배제 조건에 의해서 빼고 실제로 평가에 활용된 문헌이 11편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게 되는데,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제 보니까 9편에서 이제 그 안전성 관련 지표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합병증 관련해서 통증이나 감염, 뭐 과민성 피관암 등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여러 가지 그 다른 방법에 의해서 어떤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제 이렇게 인정됐고, 그 다음에 이 시술의 대상자가 보존적 시술에 실패해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환자임을 감안할 때 수술적 치료보다는 덜 침습적이다. 그리고 비교적 안전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유효성에 대한 평가는 이 변실금과 관련된 지수가 들어가 있는 것이 논문 8편 있었는데, 모든 연구에서 이 수술을 하기 전보다 이 수술 후에 더 유익이 향상됐다. 뭐 이렇게 나왔다든지, 학문 직장 기능에 대해서는 2편에서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그것이 긍정적으로 나왔고, 그다음 삶의 질에 대해서는 7편에서 이제 논문이 나와 있었고, 전반적으로 이 삶의 질이 이 시술 후에 유의하게 향상이 됐다. 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향상됐고,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이 기술 자체가 이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서 이제 그 좋은 걸로 이제 평가를 받은 것이죠. 그 이외에 이제 교과서와 가이드라인에 대한 그 검토 이런 걸 거쳐서 실질적으로 이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이게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근거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복지별 고시가 되고 그 다음에 심평원의 여러 가지 급여 결정 과정을 통해서 급여 항목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제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그 신의료기술 인정을 받은 다음에 그 급여 결정 과정에서 비급여 기술로 이제 결정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례가 약물 유도 수면 상기도 내시경 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2011년 5월 31일 날 신청이 됐었고, 그 다음에 1월 27일 날 평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해 3월에 복지부 고시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심평원의 급여 결정 그 프로세스에 들어가서 그 결과는 비급여 항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이제 그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 대상으로 해서 진정제를 투여한 다음에 수면 상태에서 상기도 폐쇄 부위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1년 5월에 이게 이제 그 신청이 된 거고, 이게 진정제를 투여해가지고 수면을 유도한 다음에 이제 그 산소 포화도 모니터링 기계를 통해서 이제 모니터하면서 환자의 여러 가지 그 과정의 폐쇄 부위를 내시경으로 검진하고 녹화하는 그런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 비교 시술은 비수면 기술을 하나 비교로 놓고 해가지고 의료 결과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들을 했는데, 그때 이제 257편의 논문을 검색을 했는데 국내 한 편, 국외 5편에서 6편이 실제 그 이 평가에 활용된 문헌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한 편에서 이제 그 보고가 됐는데, 실제 이게 기존에 진정제를 사용하는 내시경 검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과 유사할 것으로 위원회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그 산소 포화도나 심박동을 모니터하고 호흡정지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의료진과 장비 등 갖춘 곳에서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쪽으로 해서 이제 안전성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이 됐고, 유효성에 대해서는 이게 추가 발견율, 비교 검사와의 일치도, 그다음에 의료 결과의 영향, 검사 신뢰도 등에 대해서 각각 몇 편씩의 논문들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그 유용한 검사 내지는 유효성에 대해서 인정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이게 실제로 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 대상으로 했을 때 기도 폐쇄 유무와 폐쇄 정도 확인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치료 결과 향상에 도움을 주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대한 근거가 있는 검사라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심평원의 이제 그 프로세스를 넘어간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신의료기술로 평가 대상인데 실제로 평가를 해보니까 상당히 여러 그 안전성과 유효성과 관련된 에비던스가 좀 부족하다, 미흡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부분 중에 상당히 유망한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제 근거 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실제 임상 적용이 되게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작년에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제도라고 하는 게 새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연구 단계 기술에 대한 이제 보험급여로 끌고 가기 위한 중간에 제도적인 보완 장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신의료기술 평가를 하면은 그 중에 이제 연구 단계 기술로 분류될 때 등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1등급이라고 표현이 되는 그 부류는 이거 실제 임상 도입을 하더라도 잠재적인 이익이 별로 없다. 기존에 다른 기술이 있거나 실질적인 여러 지표상으로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1등급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등급이 있는데, 이거는 잠재적 이익이 있는 경우죠. 근데 있는데, 이걸 A, B로 또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A는 대체 기술이 있는 것이죠. 기존에 다른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임상 도입에 대한 잠재적 이익이 있으면은 조금 시급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할 수 있고, 2B등급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대체 기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희귀질환 치료 검사 방법으로 남용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시급하게 좀 도입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한 것이 제한적 의료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도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연구 단계 의료 기술 중에서 사실상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는데 유효성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대체 기술이 없고 희귀난치 질환 치료 검사 방법이다. 그리고 남용 소지가 없을 것으로 본다. 이제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 속에서 운영되긴 하지만은 상당히 이제 그 임상 연구를 지원하는 하나의 그런 제도로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 중에 상당히 이런 대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기술론가 같은 치료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거기에 대한 권익보장, 그러니까 치료 선택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좀 고려하면서 유망한 의료기술에 대해서 조기 도입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좀 갖춰주자 해서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이게 평가 대상이 됐을 때 이렇게 신의료기술과 연구단계 의료기술로 이제 구분되고 신의료기술만이 이렇게 의료시장으로 진입이 가능했었죠. 그 다음에 대상이 아니고는 기존 의료기술인 경우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평가 대상 아니고서 그러니까 연구단계 의료기술 중에 일부 대체 기술 희귀난치성 환자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안전성과 이제 유효성에 대한 근거 확보하는 과정을 이 제도 속에 넣어서 바로 좀 조건부로 도입해주자. 그래서 이제 미국 같으면은 CED라든지 뭐 이런 유사한 기술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과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 속에서 어떤 그런 보험급여와 이제 연결되는 여러 가지 고리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를 통해서 이 보험급여 결정 과정과 이제 어떤 연결을 좀 더 폭넓게 제도적으로 좀 여러 가지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것을 위해서 과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앞서 몇몇 분 발표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생애 주기별 관리라고 이렇게 하는 용어들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신의료기술 평가 과정에서 이후에 하나의 과정으로서 보험급여 결정 이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전체 의료기술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은 중간중간에서 어디든지 이 보험급여를 위해서 좀 앞에 연구 개발 그러니까 신개발 의료기술이나 유망 의료기술 이 앞 단계에서도 가능한 빨리 보험급여를 통해서 이제 실장 도입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이 어떤 연구 차원에서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속 오늘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중에 재평가 문제가 자꾸 논의가 되는데 이게 이제 쇠퇴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좀 제시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험급여의 어떤 과정과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신의료기술 제도, 평가 제도가 앞에 식약 허가 단계에서부터 실제 임상 도입까지 단계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크게 이제 두 군데 어떤 갭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지만은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는 데까지 오는 에비던스가 부족해가지고 여기서 좀 어떤 좌절을 겪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라든지 아니면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았는데 연구 단계 이렇게 판단을 받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진입이 못 되는 그런 경우에 대한 보완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임상 연구 지원 시스템으로서 어떤 이걸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거 부족한 의료기술에는 근거 생성 연구를 좀 활성화하는 그런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상당히 좀 모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이것은 어떤 연구 차원의 문제뿐 아니라 환자 진료 선택권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유망 의료기술 조기 탐색, R&D 기능과도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어떤 제도적으로 평가 제도만을 통해서 의료 보험급여라고 하는 그것과 연결시키는 그게 아니라 실제 적극적으로 피동적으로 어떤 신청 들어오는 기술에 대한 게 아니라 연구 주제를 택하고 뭔가 이 기술에 대한 것을 서치를 하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미비한 부분에 의해서 이게 신속하게 좀 의료 기술이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연구 차원으로 풀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